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퇴고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이제 배운 내용인데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퇴고, 글을 쓸 때 이렇게 다시 여러 번 다듬는 것을 이제 퇴고라고 하죠. 퇴고 보면 이제 성퇴월하문, 성고월하문, 이것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가도란 사람이 시를 짓고 이곳에 글자를 퇴로 할 것이냐 고로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에서 나온 이제 퇴냐 고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온 낱말이 퇴고다 이렇게 되죠. 퇴고, 퇴는 이 글자가 밀퇴, 민다. 그런데 밀추이기도 합니다. 사실 밀추로 대체로 쓰인다. 그렇지만 퇴고에서는 밀퇴로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밀 것이냐 또는 두드릴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민다는 것은 손이다. 그래서 제방이 들어갔고 발음은 세추에서 왔다. 그렇죠? 그리고 두드릴 고는 높을고 이제 발음이 여기서 오고 칠복, 친다는 것은 이제 두드리는 행위를 얘기하죠. 국어사전을 보니 글을 지을 때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고 다듬는 것을 퇴고라고 한다. 그렇죠? 이 유래는 이제 당나라의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도라는 사람이 시를 쭉 짓다가 한 구절에 와서 스님은 달 아래 문을 두드리네. 성퇴월하문. 여기서는 문을 두드리네가 아니고 이제 밀다가 되겠죠. 이거 여기에서 퇴를 고로 바꿀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그 당시에 높은 관리 한유라는 사람의 어떤 행차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례를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정지를 당했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높은 사람의 행차 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가도가 제가 시를 짓다가 열중해서 글자를 어느 것을 고칠까 어느 것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한유는 이제 유명한 한퇴지다. 한퇴지. 예,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이나 한퇴지다. 그래서 한유가 만나서 보고 한유의 조언으로 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 막 이러한 데서 유래한 것이 퇴고다. 이렇게 되죠. 퇴고를 거듭하다. 유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나라의 시인 가도가 나오고 또 당송팔대가인 당나라의 한유가 나온다. 두 사람의 나이를 보면 한유가 한 10살 정도 많죠. 11살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가도란 사람이 이제 시를 짓는데 시 제목이 이제 이응유거다. 쟤는 이제 붙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응이라는 사람의 유거라는 것은 한적하게 은퇴해서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한다. 막 그런 제목으로 이제 시를 쭉 썼습니다. 막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한거 소림병, 초경 입황원, 조숙 지변수, 성고 월하문이다. 앞에는 잘 몰라도 아마 대략 조숙 지변수, 성고 월하문, 막 이것은 조금 기억에 남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고로 할 것이냐, 퇴로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한 데서 퇴고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시는 이제 오언율시다. 그렇죠? 5글자로 해서 8줄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언율시다. 여기에는 이제 네 번째 구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나와 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이것을 제대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어느 분이 번역해 놓은 것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거 소린병, 한적하게 사는지라 이웃도 적다. 그렇죠? 한거 소린병, 초경 입황원, 초경은 이제 풀길이다. 길을 뜻하죠. 경은 풀길은 황량한 정원으로 들었다. 조숙 지변수다. 새는 숲, 잠든다, 깃든다. 그렇죠? 조숙 지변수, 연못 가에 나무에 깃들고 성고월하문.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로 고친 거예요. 퇴가 아니라. 그렇죠?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그리고 그 다음 계속되는 것이 과교 분야색. 들빛은 다리를 지나 나뉘고 이석동운근이라. 구름은 바위를 옮길 듯 움직인다. 조금 어역된 것도 있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잠거 활례차. 잠시 갔다가 다시 여기에 온 것은 유기불부언. 거룩한 기약의 말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어느 분이 멋지게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글자를 잠깐 따져보겠는데 이것이 밀추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밀추를 한다. 그런데 밀퇴인 경우도 이 퇴고처럼 있다. 그런데 이 퇴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정도만 퇴로 읽고 나머지는 다 추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밀추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자, 퇴로 읽는 경우는 고퇴, 퇴고를 그냥 앞뒤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뜻은 같다. 고퇴라고도 한다. 이것은 퇴고와 같은 것이다. 퇴창이다. 네, 창문을 민다. 밀어서 연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퇴창이라고 해도 되고 추창이라고 해도 된다. 그리고 퇴호다. 호는 이제 문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포죠. 사립문을 밀어서 연다. 그래서 퇴호 또는 추호로 해도 된다. 그리고 퇴환이다. 어떤 환은 둥글 환입니다. 둥근 것을 민다는 것이죠. 이것은 쇠덩그리 벌레를 한자로 퇴환이라고 한다. 퇴환이라 하는 경우에는 추환이라는 표현은 없어서 제가 일단 이렇게 그대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추로 읽는 것을 잠깐 보면 뭘 유추한다. 그렇죠? 추노, 도망간 노예를 잡는 것, 추노. 추대한다. 사람을 어떻게 자리에 올리는 것, 추대한다. 추론한다. 그렇죠? 추리한다. 추산한다. 대체적으로 대략 계산하는 것, 추산한다. 추심한다. 수표를 추심한다 할 때. 추이다. 추진이다. 추천이다. 추정이다. 추측이다. 대체로 추로 읽는다. 퇴로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두드릴 고는 사실은 퇴고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몇 가지 낱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퇴고의 경우에만 여기 고라는 글자가 주로 쓰인다. 여기에 노풀고자가 있죠. 노풀고는 이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죠. 노풀고가 들어가서 또 고라는 발음이 나는 것은 벼화자를 넣으면 볏짚고다. 그렇죠? 볏짚고. 원고 할 때도 씁니다. 원고. 또 초고다. 막 이럴 때요. 그리고 육다로를 아래 붙이면 살찔덕고다. 고약이다. 고약 바른다. 그렇죠? 연고다 할 때 쓴다. 그리고 초두가 있고 아래에 나무목이 있다. 마르고 마르다. 또는 짚고다. 여기에서도 볏짚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짚을 얘기한다. 이것은 맺고. 그렇죠? 보리집 또는 밀집을 맺고라고 한다. 보리집 모자, 밀집 모자 할 때 맺고 모자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석고대제다 할 때 자리를 깔고 거기에서 죄를 기다린다 할 때 석고대제 할 때 이 고자를 쓴다. 네, 오늘 퇴고란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퇴고는 한중일이 같이 쓰고 있다. 똑같은 글자로. 네, 오늘 퇴고란 말의 유래와 그에 관련된 오건율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